여러분, 혹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 삶을 추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거액의 복권 당첨자 대부분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날리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들어왔는데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돈을 담는 그릇, 즉 내면의 부의 크기가 그 돈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 정진우와 함께 돈을 쫓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담기는 그릇을 만드는 비밀,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쯤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부의 스위치를 켜게 되실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꾸려던 건 열매였지 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가지에 열린 열매가 빈약하다고 해서 열매만 닿고 광을 낸다고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뿌리, 즉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꿔야 눈에 보이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재정 상태는 결과일 뿐, 원인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브에커는 이것을 머니 블루프린트, 즉 돈에 대한 청산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마음속에 설치된 경제적 온도계 같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온도계가 연봉 3천만 원에 맞춰져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무의식적으로 그 돈을 써버리거나 실수를 해서 결국 다시 3천만 원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잃어도 금방 다시 부자가 됩니다. 그의 온도계는 수십억 달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의 온도계는 몇 도에 맞춰져 있나요? 혹시 마이너스에 맞춰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청사진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땅 파면 돈이 나오냐 같은 말들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다투시는 모습을 보며 돈은 골치 아픈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각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이 입력되어 있으면 우리 뇌는 돈을 벌 기회가 와도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고통스러울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과거가 내 지갑을 조종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작가는 아주 명확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TFAR.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으며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행동, 즉 재테크 방법론만 바꿉니다. 주식을 할까 부동산을 할까 고민하죠. 하지만 가장 앞단인 생각, 즉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가난에 맞춰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는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각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의 생각 파일, 웰스 파일 몇 가지를 여러분의 뇌에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가 잘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며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면 그들이 떠나듯 돈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상사를 욕했고 투자가 실패했을 때는 시장을 탓했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뒷좌석에 앉아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불평을 멈췄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로 했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할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 데 썼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 비난, 합리화, 불평 금지 챌린지를 해보세요. 정말 어렵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파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는 부자를 칭찬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욕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고급 스포츠카가 지나갈 때 와, 멋지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거 분명 불법으로 돈 벌었을 거야. 졸부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와이의 후나 철학에는 네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를 혐오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을 테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일은 기회에 집중하느냐, 장애물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잃지 않는 게임을 합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항상 잘못될 경우만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고 믿고 기회에 집중합니다. 저도 제 딸아이에게 늘 말해줍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야 라고요. 부의 크기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작은 문제에 쩔쩔매면 작은 부밖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번째, 제가 코칭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바로 받는 것을 못하는 태도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라며 손살에 치고 돈을 받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받는 것에 능숙합니다. 자신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받을 준비가 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오늘부터 칭찬을 들으면 겸손을 떤답시고 거절하지 말고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제가 좀 괜찮죠?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파일입니다.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매 순간 두렵습니다. 다만 그들은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지대, 즉 컴포트 존 안에만 머물면 성장은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부의 그릇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불편함을 친구처럼 여기세요.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천을 해야겠죠. 하브에커는 아주 강력한 행동요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선언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진동이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와 무의식을 깨웁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치세요. 내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처음엔 어색해서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잠시 쪽팔리고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인드셋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 하나만 팁으로 드릴게요. 바로 돈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6개의 계좌로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경제적 자유통장에는 수입의 10%를 무조건 넣고 절대 쓰지 말고 토자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놀이통장에도 10%를 넣으세요. 이 돈은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매달 의무적으로 다 써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내면의 욕구가 폭발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백만장자 시크릿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 온도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잘못 설치된 소프트웨어 때문일 뿐입니다.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울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남탓만 하던 패배자에서 스스로 부를 창조하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 거듭났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창조자로 살 것인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현실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온도계를 높이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선언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